안녕하세요. 유행 영문법 네 번째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어 정복의 첫걸음. 자, 영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자, 어떤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죠.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잘 정리해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보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세상에는 많은 물질이 있죠. 예, 세상에는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더 명확히 물질에 대해 알기 위해서 물질을 정리 분류해 보면 물질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질이 있죠. 뭐 돌, 나무, 뭐 사람, 개, 소나무, 뭐 산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보면 그 물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많은 물질 중에서 우선 생명이 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하고, 뭐 그렇죠. 생명이 있는 것을 한문으로 표시하면 생물이라고 하니까 생물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무생물이라고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고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자, 생물에는 소나무, 개, 붕어, 사람 등, 무생물에는 돌, 유리, 의자. 자, 이렇게만 분류해 보아도 어느 정도 세상의 여러 물질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계속해서 좀 더 좀 더 분류를 진행시켜 보자 하는 얘기죠. 어떤 것은 개나 말처럼 움직이는 것이 있고, 소나무나 풀처럼 한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뿌리 벗고 사는 것이 있다. 생물 중에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죠. 또 먼저 말한 개와 같은 것을 동물이라고 하고, 동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물질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 한문 뜻이. 뒤에서 말한 소나무와 같은 것을 식물이라고 한다. 식물이 뿌리 벗고 사는 것을 식물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물질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분류해 보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잖아요. 우선 물질 중에서 또 생명이 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무생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 움직이는 것을 동물이라고 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뿌리 받고 사는 것을 식물이라고 하자. 또 무생물도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또 분류할 수 있죠. 영어도 이런 식으로 분류해보자는 말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강조하고는 영어도 이런 식으로 분류해보죠. 세상의 물질을 어렵지 않게 분류하듯이 영어도 그런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생각을 주고받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영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로 알파벳, 둘째로 단어, 셋째로 문장, 이렇게 알파벳과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벳, 단어, 문장, 이것을 분류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어떻게 돼요? 영어 박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영어 박사가 되는 것이죠. 알파벳은 몇 가지 안 되니 생략하기로 하죠. 알파벳은 뭐 몇 가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한번 분류해보자. 이 별것도 아닙니다. 한번 분류해보죠. 많은 단어 중 이름을 가리키는 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단어 중 이름을 가리키는, 뭐 세종대왕, 이순신, 감나무, 붕어빵, 진실, 겸손, 이런 것들이죠.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한문으로 표시해서 명사라고 하자. 명자는 이름명, 말씀사니까. 그렇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명사를 대신해서. 문장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이순신은 외적을 물리쳤다. 이순신은 조선의 장주사. 이순신을 반복하지 않고 그는이라고 했죠. 그 이순신을 대신해서 그란 말 썼죠. 이렇게 문장을 간단하고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 그를 명사를 대신해 쓰는 말이라고 해서 대명사입니다. 대신해서, 명사 대신해서 쓰는 말.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 말 중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싸우다, 뛰다 등등. 그래서 그러한 말을 동사로 가져와요. 이거 움직일 동 말씀사니까. 동사는 움직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자. 이제 상태. I am happy. I am happy 할 때, 또 엄밀히 말하면 해피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움직이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움직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로 가자. 또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말을 그리고 혹은 그러나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것을 연결해 주는 말 중에서 접속사로 가면 접속이란 말은 연결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이 접속사로 가자. 또 오와 같이 감탄할 때 쓰는 말을 감탄사라고 하자. 말을 덧붙여 꾸며주는 말이 있죠. 이걸 한문으로 수식어라고 하죠.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을 형용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을 수식해 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식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다. 명사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 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해 주는 말 이렇게 해야죠.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 즉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이는 짧은 말을 앞에 붙이는 말이라고 해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이 전치사는 말 뜻이 앞전 배치지 말씀사니까.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로 쓰기 위해서, 수식어는 뭐죠? 형용사나 부사. 명사나 대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쓰면은 헷갈리니까 그 명사나 대명사 앞에 짧은 말을 붙여서 쓰자. 그 짧은 말을 전치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비슷한 말로 나눠 보면 8가지로 나눠 볼 수 있죠. 즉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이걸 안다고 해요. 혹시 이것을 다 안다고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 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영어 공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 말한 단어의 8가지는 분류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거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말을 할 때에는 한 단어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말을 할 때는 몇몇 단어들을 엮어서 만든 문장으로 하죠. 기본적으로. 즉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했죠. 단어는 몇 가지? 8가지로 분류된다. 그럼 문장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5가지가 있다. 문장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런 문제죠. 우선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이 수식어는 뭐라고 그랬죠? 형용사, 부사를 수식어라고 했죠.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주어는 명사, 대명사가 될 수 있고, 이 주어는 명사, 대명사가 될 수 있고, 동사는 8품산 중에서 동사가 됩니다. 즉 품사 이름과 문장 구성 요소 이름이 같다는 얘기죠. 부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될 수 있다.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으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동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동사가 좀 복잡합니다.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지는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하며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해요. 자동사, 타동사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니 타동사니 한다 이런 얘기죠. 또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4가지가 있는데 완전이니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의 유무, 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완전이고 있으면 보가 필요하면 불완전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타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2개 가지는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수요라는 준다 이런 뜻 아니에요? 주다 이런. 보통 주다라고 해석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5가지 문형을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사의 5가지 종류의 문형, 그것을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8가지 품사, 5가지 문장의 구성 요소,
5가지 동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가지 문장 구성 요소와 4가지 동사를 적절히 배열시키면 5가지 문형이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형식 문장은 주어, 불완전 자동사, 2형식 문장은 주어, 불완전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보어. 3형식 문장은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 4형식 문장은 주어, 완전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문장은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부여. 이것을 5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문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사항을 4번째 4형식의 문장의 완전 타동사를 수요동사 혹은 역격동사라고 하는데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하다의 의미를 나타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언급한 것은 별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좀 꼼꼼히 따져보면 하나도 이해 못할 것이 없죠. 자, 확실하게 이해하면, 본인이 설명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죠. 아니, 뭘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영어가 재밌어야 공부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재밌을까요?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를 명사나 대명사로만 쓰지 말고 수식어로 바꿔서도 쓰자는 얘기고, 수식어는 형용사 부사를 말하죠.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를 동사로만 쓰지 말고 명사나 수식어로 바꿔서도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쓰자는 얘기예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와 같은 관계사는 문장 자체를 형용사나 명사 그리고 부사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왜 이럴 필요가 있나요? 왜 이럴 필요가 있어요? 섬세한 마음을 말로 표시하려다 보니 조금씩 분위기가 다른 말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즉 원래의 명사, 동사의 부정사에서 나온 명사, 그리고 동사에다 ing를 붙인 동명사, 이 모두가 명사로 쓰이지만 조금씩 그 뉘앙스가 달라 복잡한 심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완료 시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것으로 과거와 연관되는 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분사를 이용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 문장을 간결하게 쓰는 분사구문, 사실과 반대로 표현해 쓰는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영어의 전부입니다. 8품사 5문장 구성 요소, 4동사의 종류, 5문장 형식,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영어 정복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는 영어 실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내용이 별것도 아니라서 본인이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 특별히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죠.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져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